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훈 의원입니다. 오늘은 강북구 인수동에 설치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이동 단설 유치원에 관련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제안 설명을 다 드린 이후에 그때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찬반을 따질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것이 계속 확장되고 또 그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의 보육이나 교육 또는 돌봄의 공공 서비스들이 기존에 해왔던 시설 중심으로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문제는 그 현 시설들에 종사했던 보육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공사가 강행될 경우에 현장에서 벌어질 민관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을 통해서 예방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정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우이 단설 유치원 신설과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선 유아시설 관계자, 학부모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와의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지만 현재 착공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충분한 사전에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 수렴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올해 4월 우이 유치원 설립에 관한 온라인 설명회가 4월 17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는 과정을 거쳤으나 때는 이미 실시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 착공을 코앞에 둔 시점으로 충분히 민원들과의 소통을 하는 것에서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공립단설 유치원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청회나 사전 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답변도 했습니다. 4월 개최된 온라인 설명회에는 우이 유치원의 설립을 반대하는 총 44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교육청은 접수된 의견의 상당수가 어린이집 관계자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니터나 전광판에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고, 특히 미기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실제 보육시설의 종사자인지 지역의 주민이나 학부모이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가 없다 보니까 직접적 이해 당사자 중심의 의견을 개진된 것은 불가피한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강북구 유아시설 관계자를 비롯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종합 모아 접수한 청원서에 의하면 위 유치원 설립 반대를 요구하는 청원에 무려 4,174명이 동의 서명을 하였고, 그 중에는 학부모 비율이 절반을 넘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86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선 학부모들과 교보육 현장에서 수십 년간 종사해온 관계자들이 이처럼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추구하는 공교육 확립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표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서울 시내 자치구별 출생률 표입니다. 서울시 출생아 수와 합계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북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죠. 최근 몇 년간은 그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져 인구 절벽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17년도 6만 5,380여 명이 18년도에는 5만 8천으로, 19년도에는 5만 3천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고, 합계 출산율,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생률이라고 하는데 17년도에는 0.83, 18년도에는 0.76, 19년도에는 0.72로 72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합계 출생률은 지난해 3분기 사상 최초로 0.7명선이 붕괴되었으며 올해 1분기 역시 0.68 수준으로 나타나 인구 감소가 아닌 단절의 상황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합계 출생률 좀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동료 의원님들의 모니터와 전광판을 보시면 무엇보다 강북구의 경우 출생률 감소세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강북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르신 연령대의 주민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곳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젊은 또는 가임률에 있는 그런 합계 출생률에 부정적 영향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 강북구의 18년 합계 출생률은 0.647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네 번째이고 특히 17년 대비 감소폭이 0.18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급속하게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기는 안 비치는군요. 지금 네모 박스 쳐 있는 것처럼 가장 급속하게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뚜렷해지고 있는 출생률 감소세를 고려할 때 불과 몇 년 뒤에 강북구 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대 충원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나아가 감축, 폐원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설의 숫자상의 폐원이 아니라 이거에 따른 이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보육 노동자들의 실직과 고용 불안의 문제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출생률 감소가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강북구에 1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 열학급 규모의 공립 단설 유치원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강북구라는 자치구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교육, 보육, 시설에 대한 인프라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강북구에서만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북구만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교육, 보육에 대한 공공의 서비스가 시설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설 중심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점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봐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제 안내하고 교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부족함이 교육청의 행정 진행에 있어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육청은 강북구를 공교육 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하여 단설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강북구의 지역 실정과 일선 유아시설 현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 강북구의 유아시설은 민간 국공립 할 것 없이 낮은 충원율로 운영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강북구 교보육 문제가 단순히 공공의 시설적 확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강북구에 단설 공립 유치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번의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충원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
사립 유치원은 충원율이 54%, 병설은 78%에 이르고 있고요. 어린이집도 83에서 87% 사이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1차 시정질의 때 교육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들의 정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건 현실입니다. 근데 그 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얘기를 했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감 있게 조정되어 있는지는 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잠시 후에 한번 문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과거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우이 유치원이 들어설 우이 초등학교 통합구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은 총 545명을 수용할 수 있는 10개소로 해당 지역 취원 대상 유아수가 607명을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원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고요. 그 다음이 우이초 통합구역 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km 반경 안에 통합구역 내 교육과 보육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 성북광복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우이초등학교 옆에는 인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인수초등학교하고 우이초등학교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교집합처럼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겹치는 부분에 관련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통계에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우이초등학교 1km 반경 내에는 총 24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시설이 10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2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유치원도 무려 8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 유아시설들의 정원 대비 현황의 상황들을 보면 실제 이 유치원들을 중심으로 봐도 상당히 충원율이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이초등학교 인근 통합권 안에 24개의 교보육시설의 충원율은 평균 77%로 더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그 설립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했을 때의 교보육시설 숫자가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 뭐 한두 개 차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10개와 24개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14개나 되는 그런 시설이 1km 반경 안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왜 교육청은 그런 부분들을 설립 근거의 통계 수치로 포함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키지 않는 의구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단초 제시한 통계보다 실제 우이 유치원에 통학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훨씬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통합구역 내 10개 유아시설을 기준으로 수용률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는 현실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반영한 기준이 아니고 실제 공립유치원 입학 기준에 통합구역 밖의 영유아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숫자상으로 통합권을 1km로 얘기를 했는데 1km 더 먼 곳에서 이 유치원을 아이를 보낸다고 했을 때 그 유치원에 보내지 말라는 제한 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km 밖에 있는 그런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유치원이 설립될 경우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들은 실제 이 시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조사하고 있는 취약 수요 역시 유치원에 대한 수요만을 반영할 뿐 같은 영유아인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관한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이와 같은 일선 유아시설 관계자, 지역 주민들의 지적에 관하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유치원 시설과는 별개의 영역임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북교육지원청의 담당 과국장,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의 담당 과장하고 3차례 이상의 간담회나 면담을 했는데요. 그 간담회를 하고 나서의 그 느낌은 이건 법체계상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편성된 거 집행하겠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유치원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2012년에 누리과정이 도입된 배경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떤 시설에 다니든지 공평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관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대한 취약 수요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유치원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공평한 교보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당초 누리과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대외적인 위험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면역력이 취약한 아이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만 질 높은 유아 시설을 신축해 누리도록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도 그 부합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영유아를 비롯한 취약 아동 등 가능한 많은 아이들이 질 높은 교보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신설에 대한 추진 중단과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희영 교육감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님, 코로나19로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학교 현장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책임지시는 수장으로서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도 불가피하게 우리 교육감님을 이렇게 발언대로 모셔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출생아 수가 혁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 이것이 실제 학교의 어떤 등원율이나 또는 이 교보육 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에 심각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뭐 저희 자체가 뭐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대응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크게 보면은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 문제고 특별히 이제 공보육이나 공유아 교육에 대한 취약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어쨌든 공공 유아 교육, 공공 뭐 보육은 저희가 책임은 아닙니다만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이 출생률 저하에 따른 시설 중심의 교보육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시설에 많은 보육 또는 교육 종사 노동자들의 실직이라든지 고용 불안의 문제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이렇게 이 의원님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혹시 이렇게 사전 의견 수렴 과정이 좀 부족한 점이 없었나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계기도 됐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동안은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게 저희 교육청으로서도 주요한 정책이고 문재인 정부도 40%까지 저희 서울은 뭐 20%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 지금 가파르게 40%까지 간다는 목표 하에 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을 대대적으로 사실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의 초등학교의 거의 모든 데는 저희가 뭐 샅샅이 뒤지다시피 해서 병설 유치원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주로 저희들은 이제 사립유치원과의 긴장 문제, 말씀하신 걸로 치면 이제 사립유치원의 원화 충원이라든지 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건데 이제 이 의원님께서 이제 어린이집과의 또 관계성까지 확장해서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뭐 이렇게 깊이 생각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이미 말씀 가운데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요 강북구에 단설 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거점 공립 유치원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한 구에 하나 정도의 거점 유치원은 다 좀 해달라. 심지어 뭐 특수학교도 하나씩 만들어달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뭐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저희도 고민 지점입니다.
예, 교육관님, 제가 그러니까 이 시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깊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교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설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만 이해되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구나 자치구 내에서 교보육의 공공성을 확장하고 공공 서비스 질을 높여나간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중심으로만 가게 되면 여전히 지금까지 이 교보육의 문제가 시설 중심으로 제공됐던 문제들하고 정면을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똑같이 누리과정을 그래서 유치원만 하면 문제가 아니겠는데 그 연령대 똑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리과정을 하고 있는 다른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들을 이 단설 유치원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뭐 어린이집 애로는 는데 이제 논리상으로 보면 공립유치원 확대를 반대했던 사립유치원의 논리하고 논리적으로는 사실 어린이집도 같은 논리입니다. 논리 연장선상인데 큰 방향은 가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게 24개 있습니다만 저희가 성북 강북 제일 취약권역의 어린이집만 29개 저희가 조사한 사립유치원 7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치원으로 치면 한 5명 정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치면 한 4.5명 내지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예, 저희가 조금 가면서도 좀 이해관계 조정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립유치원, 공립단설유치원 확대를 중단하는 방향보다는 그걸 좀 양해하면서 좀 조정 방안을 좀 찾았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4,000명이 넘는 분들이 청원을 넣어서 간절함을 표현한 부분도 있죠. 물론 그것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그런 요구에 대한 판단이나 진단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교육관님하고 좀 깊게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싶은 지점은 뭐냐면 예. 교보육의 공공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인지 이게 시설적인 측면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취약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단설 유치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시설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공공의 예산, 소중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사회가 교보육에 대해서 어떠한 공공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기획이 없이 시설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부정할 수 없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 저는 강북구에 예를 들어서 이쪽 우이초를 주변으로 하는 이쪽의 통합권 내에 교보육의 공공 서비스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조사를 했더니 또 이렇게 설문도 했더니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이만큼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라든지 보편적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한데 이런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가져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해당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더라면 이런 반대나 그런 염려들이 이렇게 집약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 노력이 해당 교육청에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갖는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의원님 말씀도 있고 저희가 이제 지금 안을 갖고 있는 것은 원래 당초 176명이었는데요. 조금 줄여서 150명 정도로 줄이고 특수학급 그 수요를 특수학급으로 해서 특수학급을 두 학급에서 세 학급으로 사실 지금 많은 경우에 그런 장애인 학생들을 돌보는 그런 공적 기능은 공립으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그걸 약간 방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과제는 공공부문에서 더 많이 포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그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실무 과국장하고의 예. 간담회 통해서 여러 번 확인된 예, 예,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7학급, 3학급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과정이 이거는 체계가 다르고 법 체계 책임감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무슨 성심 써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불쾌합니다.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북구의 이 통합권 내에 교보육의 공공 서비스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더 보완돼야 되고 어떤 부분은 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러이런 조사와 검토를 해봤더니 이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또는 서비스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체계가 다르니까 이건 어쩔 수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착공이나 물리적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갈등은 그 현장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가질 수 예, 그건 뭐 없거든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이제 부분. 예. 단지 이제 이런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기능은 보육 기능이고요. 유치원의 기본 기능은 어쨌든 유아 교육이지 않습니까? 뭐 누리과정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도 일정하게 통일성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보육기관과 유아교육의 기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의 절대적인 말하자면 수용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는 공간을 안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기도 사실은 합니다. 그런 저희 나름대로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것이 2개, 3개가 될 때는 당연히 지역의 어린이집 수요나 사립유치원 수요와의 충돌을 적게 하는 지역의 우선권을 두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거점 유치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말씀 참 잘하세요. 그렇게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구 의원은 왜 그 얘기를 다 지난 다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 점은 좀 아니, 적극적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할 때는 그렇게 와서 뭐 이렇게 하자 제안하고 예산 확보하다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적극적일 때는 또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런 간담회 자리를 요청을 안 했을까 참 그게 의아스러워요. 그 적극적 의지라는 것은 이렇게 예. 서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색깔이나 방식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자체 재정투자심사 또 교육위원회 이런 프로세스 중심으로 되게 이게 공익재산 심사나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까지 조금 저희가 넓혀서 소통은 못한 점은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네. 이건 사실은 우리 서울시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학교의 문제고 교육의 문제고 이것은 뭐 보육의 문제고 이것을 누가 구분하고 나눠놨을까요? 부모들이 그것을 막 나눠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저는 이 교육과 보육 서비스 특히 공공성이 확대되고 더욱더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거나 갈등을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그 보완책들을 같이 준비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민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치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민간의 협력을 얘기했음에도 실제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과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 시설을 지역에 조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걸맞는 거버넌스가 있었는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행정체계가 다르고 법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것을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것을 강행한다면 불가피하게 지역 안에서의 갈등은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특히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후에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 강북구뿐만 아니라 발생될 수밖에 없는 시설 중심의 교육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 다른 대안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출생률이 혁격하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요 돌봄 시장의 고용의 경직성과 불안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함께 협의해서 만들어 나갈 노력이 없으면 계속 이 문제는 이런 갈등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이
이 적극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어느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되게 되면은 예산도 예상대로 낭비지만 불필요한 지역 안에 민민 간의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 단설 유치원의 설립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 서울시가 서울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교육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설 중심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통융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정책의 설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확실하게 좀 마련할 것을 오늘 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물론 지역구를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살펴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고 좀 서운하고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은 이해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서로 양보하며 차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나 협치를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던 책임이 많이 크다는 걸 이 시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시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치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한 그거에 대한 정보와 권한을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것이 공감할 때 협치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우리 단설 유치원의 조성 과정은 그런 부분들이 철저히 제한되고 배려되지 않은 과정 속에서 진행됐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결코 떠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에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조성하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될 수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시내와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자치구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논의들이 실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협치의 구조들을, 의사소통의 통로들을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노력이 없으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후에 이 문제는 설립 과정뿐만 아니라 설립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출생률의 저하로 인한 시설들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단설 유치원의 조성 과정을 쭉 함께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예방의 노력들은, 또 현장의 노력들은, 이후에 이런 공실들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노력들은 함께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준비한 시정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